여러분의 정치적 의견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스스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믿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의견이 사실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원래 이런 정치 성향이야. 혹은 내가 직접 뉴스를 보고 판단한 건데 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굳건한 신념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의견은 순수한 신념의 산물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정보에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가 하는 그 경험의 총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력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정보 노출의 구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보 노출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부터 알고리즘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목표는 진실을 알리는 것도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작동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는 바로 참여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플랫폼에 1초라도 더 머물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참여의 극대화가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표라는 점,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어떤 컨텐츠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의 강한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 정치적인 적대감을 키우는 이야기, 혹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죠. 결국 컨텐츠의 진실성이나 객관성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자극하는지가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결국 우리를 확신의 감옥 안에 가두게 되는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심정에는 의견 강화 알고리즘, 다른 말로 강화 루프, 리인포스먼트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 그러니까 클릭 하나하나와 거기에 담긴 감정 패턴을 분석해서요, 당신이 동의할 만한 콘텐츠, 더 나아가 당신의 기존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굳힐 콘텐츠를 계속해서 눈앞에 가져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아주 사소한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은 그 클릭에 담긴 당신의 감정 패턴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즉시 투입하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당신의 의견은 점점 더 한쪽으로 치우치고 강화됩니다. 결국 나와 다른 의견은 아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완벽한 확신의 감옥이 완성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정 계층에 대한 세근이나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 프레임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지만 어떤 프레임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은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런 프레임을 직접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프레임 중에서 당신이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오래 머무는 프레임을 그저 선택해서 그와 비슷한 결의 컨텐츠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가두는 벽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알고리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포털 뉴스 의존도, 어떤 이슈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 그리고 이제는 언론사 이상의 힘을 가진 유튜브의 압도적인 영향력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알고리즘이 작동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나라,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각자가 소비하는 뉴스와 정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적절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정치적 다중우주. 말 그대로 각자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버블 안에서 서로 다른 평행우주에 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볼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관점의 컨텐츠를 찾아보는 겁니다. 둘째, 포털이 정해준 뉴스 순서 대신 직접 언론사 사이트에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셋째, 감정을 격하게 자극하는 정치 컨텐츠는 3초 이상 보지 않고 그냥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어떤 컨텐츠가 추천됐을 때 항상 왜 이게 지금 나에게 보일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알고리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뉴스 너머에 보여주지 않는 뉴스는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이것은 왜 당신에게 추천되었을까요? 당신의 과거 클릭 기록, 관심사, 어쩌면 감정적인 반응 패턴 중 어떤 요소가 이 영상을 당신의 화면에 띄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